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8월 11일, 12일 새벽에 녹화하는 건데요. 12일 아마 오전 9시쯤 올릴 겁니다. 윤석열 정권은 끝났어요, 여러분. 끝났어요. 무슨 일을 해도, 무슨 정책을 내놔도, 어떤 충격적인, 반등 세무리에 들어가도 반등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지금 시중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김건희 문제예요. 김건희 문제인데, 그것을 완벽하게 수면 위로, 언론이나, 민심이 못 끌어올리는 것은, 그래도 새 정부고, 보수층에서는 그래도 보수에서 윤석열을 끌어들여서 대통령을 만들었기 때문에, 국민들은 참고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보면은, 윤석열의 지지율이 오늘 또 갤럽에서 어떻게, 지지율이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윤석열의 가장 큰 문제가 인사가 잘못됐다 하는 게 보통 25에서 27% 나와요. 제가 몇 달 동안 방송한 그 밑에는 전부 다 김건희의 문제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그래도 기다려보는 게 있었어요. 제가 대통령이란 자리는 비록 보수층에서 차출했고 보수층에서 대통령을 간신히 만들었지만은 대통령이란 자리는 좌우 반대편까지 포용하면서 국정을 아우르면서 가는 자리입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강력한 윤석열의 지지층 보수층이 있다면은 팬덤이나 보수층이 있다면은 문재인이가 5년 동안 한 것처럼 국힘 보수를 죽이면서 괴멸시키면서 선전선동으로 5년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은 윤석열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기반이 약했어요. 대선 경선 과정에서 또 본선대에서도 그렇고 보수층이 목적이 하나가 있어요. 목표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목표가 하나였는데 그것이 문재인은 싫다. 문재인이 더 이상 정권을 유지하면 안 되고 이재명이란 생양아치가 정권을 잡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를 집어넣은 그 칼날 같은 기계로 문재인을 대통령이 된 다음에 문재인과 이재명을 쳐다오하는 일념하나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간신히 만들었죠. 간신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이 윤석열이가 지금 용콘대는 완전히 무너졌고 저 국정 시스템이 망가졌어요. 인사는 망사를 넘어서 인사는 아주 괴물같이 지금 변해 있고 그들에 의해서 지금 국정농단이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고TV에 하나 기대해 있던 것은 윤석열이가 아직까지 정치를 잘 모르고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어리둥절 그리고 좌충우돌하면서 언젠가는 자리를 잡아가겠지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고고TV는 항상 말씀드리기를 100% 보수주의자입니다. 좌파 진보 민주당이 정권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시중에서는 심리적 탄핵 과정이 벌써 들어갔어요. 고고TV가 그 썸네일에 김건희 끝났다. 윤석열 끝났다. 한동훈 김건희 끝났다. 한동훈 김건희 윤석열 끝났다. 그 진중호란 그런 그 얼치기 유튜브 하는 놈, 돈벌이 하는 놈하고는 달라요. 고고TV는 그런 거 잘 안 써요. 그런 말 끝났다는 말을. 그런데 윤석열이한테 그래도 하나를 걸었던 게 기대했던 게 보수를 통합시키고 일단은 그 다음에 탈진보를 끌고 오면 중도층은 당연히 따라오죠. 그쪽으로 정책을 펴고 그쪽으로 인사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민주당에도 쓸만한 애들이 꽤 있어요. 586이라도 다 그 돌멩이만 던지고 개변만 늘어놓는 놈들이 아니고 꽤 있어요. 그리고 호남계도 꽤 있어요. 그들의 힘을 받고 보수를 갖다가 개혁보수나 합리보수나 또는 꼴통보수 일단은 뭉치고
진보 탈진보까지 끌어들여서 그래도 국정화합과 그 다음에 정계 개편을 어느 정도 하기를 원했어요. 고고티브이는. 그런데 뭐가 어제부터 내가 막 욕질을 하면서 지금 제가 발광을 했죠. 이명박 사면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명박 사면을. 제가 3년 동안 저는 고고티브이는 그 내 기록을 쓴다 그래요. 제 히스토리를 쓴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총선까지 다음 총선까지만 하고 그 이외에는 다른 유튜브를 한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보수주의자니까 총선까지 이겨가지고 중앙정권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획득을 해보고 장기 집권을 열어보자 하는 게 고고티브의 신념인데 지금 그 윤석열이가 이명박 사면을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죠? 자기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첫 번째는 언론이 분석하기는 자기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이명박을 사면하면 좌파 진보들이 더 달아날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가 단죄한 이명박 박근혜를 자기 손으로 풀어줄 수 없다. 나는 검사다. 그 검사 기질에 자기만의 도덕성을 갖다가 지금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명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또는 박근혜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 친구는 애초에 사면할 생각이 없었다 하는 게 지금 나타난다는 것이죠. 실례를 들어드리면은 박근혜도 이명박이 아니고 윤석열이 사면한 게 아니라 문재인이가 정권 말기에 국힘의 4분 이간배를 쓰기 위해서 사면을 했죠. 그건 확실한 거예요. 뭐 문재인이가 박근혜한테 인간적인 미안함도 있겠지만은 그 당시에 막판에 박근혜를 풀면서 보수의 분열을 노렸었죠. 근데 그것은 보수나 또는 강성 보수들이 문재인만은 안 된다. 박근혜로서 분열을 할 수 없다 해가지고 윤석열을 간신히 뽑아줬고 그 다음에 이명박 같은 경우가 문재인이가 사면을 안 했죠. 그 잡범이라는 소리죠. 경제사범이라는 소리였고 그러면은 윤석열이 같은 경우는 그 대선 과정에서 또는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도 수도 없이 공약으로 내세웠어요. 이명박은 반드시 사면한다.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문재인을 잡아놓고 이재명을 잡아놓고 이명박은 사면하겠다. 그리고 지가 대선 과정에서도 문재인한테 이명박 박근혜 사면하라고 그랬고 그죠? 그게 공약이었어요. 공약. 근데 지금 3개월 됐고 열흘 후에 이제 100일이 되는데 이 중차대한 시기에 8일 후에 중차대한 시기에 윤석열은 이명박을 사면할 생각이 없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죠. 그거는 자기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래서 사면할 수 없다는 건데 그건 개소리고 지지율은 상관없어요. 이명박을 사면을 하면 지지율이 올라가면 올라가지 떨어질 리가 없어요. 좌파 진보들은 다 달아났어. 좌파 진보들은 윤석열이 언제 꼬꾸라질 것이냐. 만약에 안 꼬꾸라진다면 총봉기를 하겠다 하는 심리적 탄핵 준비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 보수가 보면은 강성보수, 쉽게 말해서 꼰수기, 그리고 극성 우파들, 그게 진박에서 윤석열 친윤으로 퇴화한 그 강성 보수 우파, 그래도 우파고 보수예요. 또 한쪽에서는 합리적인 보수, 이성적인 보수 이런 사람이 있죠. 그게 이명박을 갖다가 연호하고 유승민, 이준석을 연호하는 세력이죠. 이준석 죽이기에 들어갔고 유승민은 벌써 밟아버렸고 그래서 일단은 이 보수 쪽에 강성 보수든 중립적인 중도 보수든 합리적인 보수든 일단은 그걸 뭉쳐야 되는데 그게 약 50%예요. 항상 그게 50%예요.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그게 40%, 35% 떨어졌지만은 그러나 대체적으로 지금 문재인의 난정에서 복원이 돼 있어요. 반대반대로 쫙 깔려 있어요, 지금. 좌파 보수가. 근데 이쪽에 큰 덩어리, 심장 같은 이명박이를 갖다가 치우겠다는 소리죠. 윤석열은 도움 안 된다. 내 지지율에 도움 안 된다 하는 말이 뭐죠? 내 국정에 도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명박 세력이 가만히 있을 것인가? 쉽게 말해서 고고TV 같은 사람이 가만히 있을 것인가? 고고TV 같은 사람이나 고고TV를 지원하시는 분들이 우리 같은 사람이 세상에
한두 명뿐이 없을까? 따라서 보수가 개혁 보수든 합리 보수든 꼴통 보수든 이거를 갖다가 통합 못 시키고 융해시키지 못하고 지 마음대로 하는 윤석열은 끝났어요 이제. 응? 이쪽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명박 세력이나 또는 합리적인 보수나 개혁적인 보수를 쳐내면서 죽이면서 저쪽에 진보나 좌파 애들 보고 도와달라 그러면 그들이 도와주겠어요? 무너지는 게 뻔히 보이는데 무너졌다는 게 보이는데 그래서 윤석열은 끝난 거예요. 응? 최소한 1년 동안은 헤매다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1년 동안은. 좌파 진보 애들이나 중도층들이 윤석열 쫓아내자 탄핵하자를 안 하면은 총선 때 앞선 구도로 주려 그럴 것이고 그 과정에서 1년이 있으니까 고고TV가 1년 후까지는 정확하게 예측은 못하지만은 현재 시점에서는 윤석열은 끝났어요. 자, 왜 끝나냐면 지금 제가 계속 윤석열이 용콘대가 시스템이 붕괴됐다. 윤 정권의 기능이 상실했다. 이런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 고고치부의 그냥 녹록하지가 않아요. 일단 내부적으로 보면은 윤석열이가 지금 끝났고 윤석열 정권의 시스템이 끝난 거는 국힘하고의 갈등이에요. 국힘 이준석 세력, 물론 이준석도 문제가 대단히 많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당대표를 몰아내면 안 된다는 것이 웬만한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이에요. 그런 식으로 어거지로 비합법적이고 정당성도 없이 쫓아내려면서 국힘 내부는 들어갔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당과 정의, 당 쪽에서는 윤석열을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이 비대위를 꾸려가지고 윤석열을 지지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올려놓겠다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명박회가 다 떠나고 합리적이나 개혁적인 보수들이 떠났으니 그건 안 된다는 거죠. 당에서 쉽게 말해서 친윤들이 아무리 뭉쳐가지고 윤석열을 지지하고 보위를 하려 그래도 옹의를 하려 그래도 국민의 민심은 싸늘하게 변해 있어요. 그럼 당정 관계가 친윤들이 비대위 구성하고 조기 전대를 위해서 당대표를 한다 그래도 그들을 따라갈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기존의 친윤과 꼴통 보수 외에 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보수 중에서 그래도 나라가 안정돼야지 대통령이 지켜야지 하는 일부만 따라갈 것이다. 따라서 국힘이 윤석열을 지원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또 용콘대가 국힘을 지원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나오는데 거기서 대통령 중심지에서는 대통령의 영향력에 따라서 여당의 지지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같이 움직이죠. 종속 변수라는 소리죠. 대통령에 따라서 여당이 종속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제 청으로 가죠. 용콘대로 가면은 용콘대의 핵심인 우두머리 윤석열이가 어리버리 흥청망청 설왕설래 좌충우돌 무식하게 지금 그 인사를 망사로 해놨기 때문에 용콘대가 끝났기 때문에 국힘이 어떤 세력에 나와도 윤석열을 지지할 수가 없어요. 용콘대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대통령 중심에는 대통령이 망가지면 다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용콘대 사정을 한번 들어가 보자 이거죠. 지금 민주당 애들은 또는 좌파 애들은 또는 국힘 일부들도 윤핵관 정리하라. 그죠? 근데 그들은 정리가 안 돼요. 그놈들은 원래 깜냥이 그것뿐이 안 되고 십상시 같은 간신물이기 때문에 자기 이익만 챙기는 국힘의 그 중진원을 장재원, 권성동, 윤한홍, 이철 이런 놈들, 또 강원도 감자, DK, PK 이런 애들은 자기 이익만 챙기기 때문에 절대 계획을 못하고 그것들 윤핵관들은 물러나지 않아요. 그 언젠가 또 한번 말씀드리는데 과거 정권하고 확연히 달라요. 이 윤핵관들은 썩고 뭉거리신 놈들이에요. 응? 그럼 용콘대로 다시 가면은 용콘대가 지금 보면은 이 윤석열이가 지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참모들도 지 마음대로 뽑았고 쉽게 말해서 인사검증 시스템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무리 인사검증을 갖다 밀어도 윤석열이가 이건 안 해. 난 이 사람 할 거야. 미리 정해놨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그게 윤석열이가 말한 자기만의 전문성과 능력성 기준으로 뽑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사검증 시스템이 없어졌고 국힘에서 사람을 추천할 수도 없었고 보통 보면은 그 오만 평론가들이 다 말을 하더라고 이제 와서 보통 보면은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한 대통령의 권력의 정점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당에서 배출하는 거예요. 당에서. 쉽게 말해서 국민의 힘에서 배출한 당이지 윤석열이가 쥐가 잘나가지고 대통령이 된 게 아니에요. 그 밑받침하는 세력은 국힘 보수였는데 그런 국힘 보수층에서 윤석열이가 용컨대 대통령이 됐으므로 여기서 사람들이 대부분 들어가야 돼요. 즉 정치인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은 정치적인 자리지 행정가가 아니에요. 검사도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용컨대 인사를 윤석열이가 어떻게 했느냐.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만 했다. 어렸을 때 친구, 또 술 친구, 또는 이권희 계획과 검사 시절에 사귀었던 검사 후원자들. 원래 지역으로 가면은 지역이나 아니면 타 지역에서 온 사람이 검사장, 그러니까 지청장급으로만 와도 차장검사급으로만 와도 그 검사한테 지역 토들이 다 붙고 또는 같은 동향이고 같은 학맥이 있다면은 그 검사를 키우기 위해서 그 조직이 있어요. 그건 안 없어져요, 앞으로도. 권력 지향적이기 때문에 국민들 자체가. 민중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은 그런 사람만 뽑았다는 거죠. 그런 검사 인맥으로 사람을 다 뽑고 거기다가 하나 더 김건희 인맥으로 지금 다 뽑고 있었고 지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윤석열의 수석들 뭐 대통령 비서실장 또는 실장급들 상황실장 또는 수석급들 또는 1급 비서관 것들은 우리는 대충 다 나와서 알고 있죠.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서 상층부로는 실장급들, 비서실장, 상황실장 또는 국가안보실장, 이런 것들도 지금 문제가 많죠. 그죠? 그들도 문제가 많아요. 그들도 과거의 인물이고 정치적인 안목이나 정무적인 능력이 전혀 없는 애들이 실장급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게 3실장, 4실장, 그래 3실장이잖아요. 그 밑에 수석비서관들을 보면은 그들도 정치인이 하나도 없어요. 대부분 관료 출신이고 검사 출신들이 지금 박혀있죠. 또 1급 비서관들도 가도 그것들도 검사들이 다 박혀있고 또 행정 1급으로 선임 행정관도 보면은 그것들도 검사 출신이고 또 김건희가 꼽아놓은 애들이죠. 그죠? 근데 실무 행정관으로 가보자. 5급에서 5급, 4급, 3급 뭐 이런 애들 실무 행정관으로 가보면은 그것들도 검사 애들이야. 윤석열이가 검사 시절에 알았던 검찰 수사관들, 또 경찰 수사관들, 윤석열이 그런 애들을 다 박아놨다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가보자. 걔네들이 그 용콘대에서 말하는 행정요원들, 뭐 6급, 7급, 8급 이런 애들, 그것들은 정체불명의 애들이 지금 무속에 연관이 돼 있고 지역 토세력에 연관이 되고 이런 애들이 들어가 있더라. 그 윤석열의 그 용콘대를 보면 한 350명, 400명 된다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 그게 몇 명이 일하는지도 모르고, 또 어떤 사람들인지도 모르고 그걸 밝히질 않아요. 인사를 밝히질 않아요. 윤석열 쪽에서 용콘대 인사들을. 그러니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지금 갖다가 예측하려고 확신을 갖는 것은 맨 꼭대기 상황실장도 역시 윤석열이가 유튜버나 또는 강성우파들을 따라다니면서 사람들을 박고 그들을 박아버렸고 수석급도 전부 다 검사 위주 또는 윤석열 김건희 라인을 박았고 비서관 1급 비서관들도 그렇고 1, 2급 선임 행정관들도 그런 애들을 박았고 또 그 밑에 실무 행정관들도 검사, 검찰 출신 검찰 수사관들을 박아버렸고 그럼 정치권에서 들어가지가 않고 일단 국힘 쪽에서 들어가지가 않고 국회 부호장관들도 들어가지가 않았고 국힘 출신의 우리 보수 출신의 정치인들도 들어가지가 않았고 그죠? 그리고 또 대단한 문제가 뭐냐 있냐면은 항상 새 정부가 구성될 적에는 국민들의 통합과 지역 안배 같은 걸 하죠. 그죠? 학교 안배 같은 거 조금씩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민심을 아우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영삼도 그렇고 김대중도 그렇고 심지어 박근혜도 그렇고 이명박도 그렇고 문재인 저것만 그러지 않았어. 문재인 저놈만. 그런데 자기 반대 세력이나 중립적인 정치인이나 중립적인 학자들이나 또는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은 사람을 청와대로 집어넣고 고위직에 앉히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건 항상 그랬어요. 대표적인 게 김대중 씨고 김영삼인데 근데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게 모든 게 사적인 인맥으로 된 게 윤석열의 용콘대 라인이에요. 그 사적 인맥, 윤석열과 김건희의 사적 인맥이 들어가 있는데 그건 국정이 아니죠. 그러려면 저희 그 유한회사를 차리고 저희 가죽회사를 차려야 되는데 국정을 그런 식으로 재단을 했다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내 마음대로 한다. 내 마음대로 하고 우리 가족이 위주로 한다는 게 지금 여실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국민들이 지금 말은 못하고 있지만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임금 능기는 당나귀기라는 것을 언젠가는 대나무숲 가서 다 외칠 거예요. 그게 인사망사의 핵심이에요. 쓸만한 사람, 정치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 또는 실체적인 능력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은 안 데려가고 김건희와 윤석열이가 용콘대 라인을 다 장악했다고 지네 마음대로 하려다 지금 망가진 거예요. 그 국민들은 모르지만 뭔가 이상하고 그 인사가 잘못됐다. 독단적이다. 소통 부재다. 경제를 너무 모른다.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치고 시작하고 있는데 그 밑바닥을 보면은 윤석열 개인의 멘탈리티나 캐릭터나 이런 게 아이덴티티나가 지금 발견이 다 되기 시작했어요. 무슨 짓을 해도 안 돼요. 그럼 윤석열이가 이때까지 한 것을 보면은 어제 그저께 나와서 수혜에 대해서 국가 재난은 대통령과 정부의 무한 책임이고 죄송하다 그렇지만은 그건 가짜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도 계속 마트 돌아다니고 수해 현장 가서 쇼를 하고 이러는 건데 그런 가지고 안 돌아서요 국민들은. 국민들은 무시하고 모르면은 국민을 받들여야 되는데 이때까지 행동은 국민한테 윽박지르고 언론한테 윽박지르고 자기 지지율이나 떨어지는 것은 언론의 조작이라 그러고 여론조사기관의 조작이라 그러고 그대로 그 꼰숙이 자유우파 유튜브에서 나오는 논리를 하고 있어요. 더 심각한 것이 거기에 극우 유튜브 같은 애들 극우 성향을 갖고 아주 강성적으로 뭔가를 사회를 갖다가 보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장예찬이나 강기훈이나 이 박민영 같은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은 국정에 영향을 못 미치니까. 그런데 모든 걸 갖다가 그런 식으로 윤석열이 바라보는 세상의 눈이 윤석열은 그런 식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대한민국은 5천만이 있고 좌도 있고 우도 있고 중도도 있고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합리적 보수도 있고 합리적 진보도 있고 모든 사람들은 국가를 갖다가 염려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윤석열은 그 중에서 국민들의 누구한테도 인정받지 못하는 자기의 기준만 가지고 쓴다는 거예요. 사람을 뽑을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뽑을 능력이 왜 없습니까? 여기저기서 현자 같은 김종인 씨도 있고 또 국힘에서도 아무리 망가졌다 그래도 또 민주당인들이 아무리 악질적이라 그래도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추천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지혜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지 기준으로 지가 보는 세상의 눈, 윤석열이가 보는 세상의 눈은 우리가 두 눈으로 보고 있지만 윤석열은 반의 반쪽의 눈으로만 보고 있다. 끝났어요. 애초에 경제적인 문제나 외교적인 문제는 전혀 모르는 애였고 사람이었고 일단 정치라는 것을 국민들 전체를 아우르고 국민들 전체를 갖다가 기준을 삼아야 되는데 지 기준으로 삼아버렸다. 지 기준이라는 것은 검사 30년 한 것뿐이 없었다. 거기에 김건희가 지금 들어가 있다. 이명박 사면을 안 해서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나하고 이명박은 무슨 상관이 있어. 고고티버하고.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이건 이명박 사면을 안 하고 지가 살기 위해서 이명박을 사면하면 지지율이 떨어질 것 같다. 더 떨어질 지지율도 없는데 저 지랄을 하고 있으니 윤석열은 끝났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